네,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져와 주신 종목 KG 모빌리언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G 모빌리언스 뭐 하는 기업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살짝 슥 하고 본 게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관련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저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그 결제 서비스를 KG 모빌리언스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수익이 잘 날 것 같은데요, 왠지? 휴대폰 결제 1등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났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왜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이커머스 시장이 좀처럼 쉽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이커머스 시장 때문은 맞는데 네. 이게 왜 빠졌냐면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아시죠? 잊을 그 수 없죠. 결제를 이 기업이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손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손실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 소액 결제 1등인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나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종목을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요거 한 번만 질문할게요. 앵커님 볼 때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저는 미래를 봅니다. 과연 이 종목이 또는 이 섹터가 이 업황이 미래 전망이 어떤가, 오를 만한 아이들인가 이렇게 좀 많이 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좋은 기준이에요. 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손실 보고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세 차익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세 차익. 투자를 할 때 보면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주식 투자는 사실은 배당 수익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했던 거예요. 미래 가치가 있고 종목이 실적을 내고 수익이 나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기업. 이게 이제 본질적인 주식 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고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KG 모빌리언스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사서 물려도 연말에 배당 시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높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현재 PBR이 0.4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투자에서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또 재밌고 올라가는 종목을 하는 게 좋은데 자, 저는 이런 관점이에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락이 제한적인 종목들을 발굴해서 분할 매수로 계속 하다가 정말 찐바닥을 딱 잡아서 이 종목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KG 모빌리언스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 몇 개 드리면은 휴대폰 소액 결제 국내 1등 기업인데 매년 실적이 사상 최대였는데 아까 말했던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을 또 50억 규모를 한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가격이 4,22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주주의 재고 가치도 있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는 회사의 이런 의지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또 하나는 테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했던 부분인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쿠팡 다 쓰고 있겠죠. 지금 3,302만 명입니다. 한 달에 고객이 사용하는 게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912만 명 그리고 테무가 823만 명인데 원래 테무가 2년 전만 해더라도 지금 210만 명인데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지금 이렇게 하는 판매하는 곳에 결제 서비스를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벌써 이제 많이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너무나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차트 보면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급등했죠. 12% 날라갔습니다. 이날 왜 날라갔냐면은 어떻게 보면 매각 이슈 때문에 날라갔는데 매각 이슈가 사실 지금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는 그런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각 이슈가 한 번 또 솔솔 나온다면 지금 자리에서 뭐 12%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상한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에선 매각 이슈가 굳이 아니더라도 현재 자리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분명히 연말의 배당 시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이미 지금 실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시즌이 도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2월 6일 날 12%까지 급등이 나왔었네요. 다만 윗꼬리가 왜 이렇게 긴 겁니까?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은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KG 모빌리언스에서 우리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슈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매각 이슈가 정말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안 끝납니다. 상한가 갈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매각 이슈가 나오지 않아도 빠질 수 있는 하락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편하게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폰 소액 결제 1등 KG 모빌리언스 받아봤고요. PBR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바닥권대 매수를 해서 높은 수익을 챙겨가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매각 이슈가 확실히 된다라고 한다면 상한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가격 전략 솔직히 넘어간 적이 조마조마했어요. 지금 아니에요. 말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봐야죠. 자, 가격 전략은요. 손절가는 전 저점인 구간, 그 구간이 4,000원인데요. 손절가 구간은 4,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이 종목은 현재 PBR이 0.48배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정고점 넘어가는 목표가는 6,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4,000원, 목표가는 6,0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웅 로직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주가 추이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태웅 로직스의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태웅 로직스는 사실 물동량이 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후티 방군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티 방군 알고는 있는데요. 알고 있죠? 네, 네, 당연하죠. 됐어요. 그러면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때 뭐였냐면 사실 이제 후티 방군이 그렇게 좀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무역을 할 때 배들이 가는 이제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계속 테러를 하니까 아프리카로 이제 이런 무역하는 배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상 운임 상승이라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컨테이너 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 태웅 로직스나 이렇게 그런 선박들에 대한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 그런 선사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때 이슈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잠깐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올라갔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에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또 붙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9월 30일 날 태웅 로직스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업에 대한 이슈였어요. 미국 항만 파업에 대해서 지금 물류비가 상승할 수가 있다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다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웅 로직스도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이 지금 저점에서 횡보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두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정말 확실한 종목입니다. 자, 태웅 로직스는 지금 PBR이 0.54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배당 성향이 또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가 야금야금 조금씩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리가 제가 봐도 너무나 저점이고 너무나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태웅 로직스 대주주도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부분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구간에서 자,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업 지금 이걸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저평가 구간에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발행 주수의 2.6% 약 100만 주 정도를 소각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견고하게 올라가는 횡보 자리라고 하면 이제는 중기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초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기 라인 부분은 저는 무조건 돌파, 무조건이란 그러나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돌파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 두시면 얼마 안 있다가 중기 라인 3,000원 구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목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목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간 위로 4,000원 구간 좀 높습니다. 전에 이제 물류비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긴 윗꼬리 구간 그 상단까지 목표가를 4,00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 깬 하단 구간 2,4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2,400원 받아봤습니다. 이 저점에서 천천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다. 바닥권 매수해서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받아봤는데요. 지금 태운 로직스가 굉장히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이 3년간 자사주 100만 주를 소각할 계획이다라고 알린 기사가 최근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소각 가능성 꽤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 소각을 한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이거는 했죠.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겠다 못 박았고 전체 유동 주식의 2.6% 100만 주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3년 동안 하겠다는 게 좀 기간이 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저점 라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기업에서도 분명히 주주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대주주 물량도 정말 미세하지만 지금 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차트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주가라는 거는 저점 구간이 어떻게 보면 나올 때 기간이 길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은 저점은 아무래도 시장 가치에 대한 신뢰가 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점에 대한 구간이 길면 길수록 저점에 대한 가격에 현재 시장 가치가 신뢰가 굉장히 높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11월 달, 작년 10월 달부터 만들었던 형성됐던 이런 구간들 물론 여기 지금 계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을 맞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구간이 10월 말부터 지금 자리까지 견고하게 만들었던 거의 4달에 걸쳐서 만들었던 이런 가격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제 3,000원 구간 터치 및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중기 라인 120일선 돌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바닥권 라인이라는 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기업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서는 담아볼 만한 태웅 로직스 두 번째 공략주로 살펴봤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나노팀이 세 번째 공략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노팀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나노팀은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종목이죠. 네, 모든 분들에게 나노팀은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안 보면 안 됩니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 네. 제가 노래 부르고 나서 한번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네, 아시죠? 네. 근데 또 노래 부를 자리가 왔습니다. 다시 왔다. 그 네. 자리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자리는 무조건 더 봐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근데 사실 명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에도 뭐 앵커님하고도 이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사실 방향을 잡으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나노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명분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전동화 열 관리 소재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났을 때 한 달 반 동안 100%가 넘는 급등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면 사실 전기차가 불나면 이 종목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불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명분 뭐냐면 스페이스 X의 유상 샘플 게필러를 작년 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 달에 두 번째 유상 샘플을 보냈어요. 스페이스 X에. 그러다 보니까 이 게필러가 성능이 안 좋거나 별로라면 유상 샘플을 굳이 스페이스 X에서 두 번 받았겠냐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상 샘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계약 체결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상 샘플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필러에 대한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이슈도 물론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가 이번에 이 종목이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차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또 있습니다. 1월 달에 미국의 수출 물량이 80톤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평소보다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도 제품을 납품하는데 4배가 늘었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고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 게필러 이런 것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여러 개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차트 보면서 세밀하게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죠. 자, 차트 보게 되면 제가 7,000원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자 18%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저는 바로 중기 돌파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로서 이렇게 좀 빠르게 내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 저 보세요. 차트 잘 보세요.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 자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월 10일 날 3.75%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이슈가 뭐였냐면 나노팀 37억 적자 전환이었어요. 그런데 적자 공시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적자 공시가 났는데 마지막 종가에 어떻게 흐름을 보였냐면 3.75% 빠지고 종가에 0.44%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무 의미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7.76%가 날아갔어요. 이때 뉴스가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현대차의 1월 달에 80톤 게필러 4배 납품 이 이슈였거든요. 그때 7.7%가 뜨면서 어저께 적자 공시 나왔던 이슈를 모두 다 흡수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포인트예요. 뭐냐면 자 적자 공시 나왔죠. 그리고 게필러 이슈 나왔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상한가 갔던 이 이슈 11월 28일 날이 스페이스 X의 유상 샘플 2차 발송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한가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3월 달에 스타링크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 스타링크 나오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나로 발사, 누리호 발사 뭐 이런 이슈들 항공에 대한 우주 로켓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주 로켓 스페이스 X에서도 로켓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에서 스페이스 X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만 뜨면 이 종목은 또 상한가로 그냥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 예상을 해보고 현재 구간이 왜 좋다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가는요. 절대로 옆으로 횡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가는 옆으로 횡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노팀 보시면은 빠질 듯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빠질 듯 하면 호재 터지고 올라오고요. 또 주가가 빠질 듯 하면서 호재 터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2평선 구간을 안착을 하고 있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호재와 더불어서 올라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공모가가 13,000원인 종목입니다. 공모가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공모가 때 청약 증거금이 5조가 좀 넘게 모였고 경쟁률도 2,600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 공모가보다도 반토막이 난 자리, 그리고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있을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다. 이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중기 라인 전 한번 돌파한다고 보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할 수 없다. 위든 아래든 어쨌든 한 번쯤 슈팅이 나올 그 기회를 잘 노려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슷하게도 계속 무르익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열 관리 쪽 그리고 개필러를 현대차 쪽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실적 전망까지 한번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가격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하나 잠깐 요거 잠깐 빼먹어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관세 부분이나 지금 IR 법안이죠. 지금 중요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기차가 지금 캐즘이기도 하고 지원금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된 건데 정말 다행히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리고 GV70 EV, EV6, EV9 이 지금 차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나노팀의 개필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보자 말씀드리고 37억 적자는 물론 났지만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뭐 80톤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하니까 분명히 흑자 공시가 다시 한번 나면서 스페이스 X 터지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최근 현대차도 주가 추이가 그리 썩 좋진 않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종들을 또 뜯어본다고 한다면 보조금을 받기로 한 기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개필러가 장착되는 나노팀. 자, 가격 전략 중요합니다.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앵커님 얼마까지 보실 거예요? 저요? 네. 나노팀이요? 나노팀 저는 9,000원. 9,000원? 주식을 역시 잘하시는 분이네요. 근데 사실 1차는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는 네. 1차는 저도 9,000원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딱 121선 중기 라인이에요. 정말요? 네, 정확히 알고 하시는 것 감이 같은데. 있네요. 감이 있어요. 네. 원래 감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1차는 9,000원으로 잡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3,00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만약에 튀면 상한가 가면 9,000원은 그냥 돌파할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 상한가만 치더라도 중기 라인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저는 목표가를 9,000원 이상인 10,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목표가 10,000원으로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11월 26일 저점을 깨는 6,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 받아봤습니다. 그럼 사실상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쯤에 조금씩 분할 매도해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깨게 되는 6,000원 라인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양시장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 와중에 로봇주들이 일제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4% 넘게 오름폭을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특징주로 다뤄봤었던 종목 유일 로보틱스는 이미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뉴로메카나 클로봇도 현재 4%, 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로봇주 다시 한번 봐야 할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로봇이 발전이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예전에 짤 중에 웃긴 게 뭐였냐면 로봇 청소기 집에 있으신가요? 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로봇 청소기가 옛날에 웃긴 짤이 뭐였냐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돌려놨는데 얘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본 적 짤이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센서가 조금 안 좋지 않았나. 왜냐면 턱이 있으면 사실 턱에서 멈추고 그죠? 근데 그냥 턱을 넘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으니까 좀 안 좋았던 건데 지금 로봇 청소기가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팔까지 달렸습니다. 아, 팔 달렸어요? 팔도 달렸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제 층도 이렇게 누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로봇 청소기 이건 있었어요. 턱을 넘어가더라고요. 아, 턱을 넘어가요. 네, 턱이 있잖아요. 네. 그 로봇 청소기 바퀴에 밑에 뭐 다리가 있어요. 탁 치면서 턱을 넘어가요. 아, 이제 팔다리도 점점 휴머노이드화 네, 되어가는. 다리까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더 많이 발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유 로보틱스는 이제 2대 주주가 아무래도 SK 온이다 네. 보니까 더 많이, 아까 말했잖아요.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세게 간다. 그런 이슈 때문에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가 분명히 나올 이제 이슈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CES 2025에서도 나왔던 게 뭐냐면 로봇가 예전에는 커피만 탔는데 이제는 로봇가 사람의 감정, 표정을 보고 원하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가 커피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빙 로봇에 놓으면 서빙 로봇가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으로 배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나온 커피숍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가 분명히 저는 터미네이터 나올 때까지는 홀딩해보자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은 더 많이 있다고 지금 보여져요. 다만 관련된 종목이 개별적인 이슈하고 그리고 차익 매물의 추례로 물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주 관련주 위주로서 좀 갖고 있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무거운데도 그리고 고점인데도 무너지지 않는 흐름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주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뭐 엔젤 로보틱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김재경만의 픽, 로봇주 안에서도 재경핏 이 종목은 좀 관심주로 담아보자 한두 개만 던져주시면 안 될까요? 한두 개요? 네. 그럼 한 개만 던져볼까요? 저희 슈린 로버트를 좀 관심 있게 슈린 봤어요. 로봇. 근데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100% 가면 별을 받는 이런 컨텐츠를 해주셨거든요, PD님이. 그래서 하나오션으로 100%를 가서 별을 받았어요. 몇 개 받으셨어요? 하나 일단 한 하나. 개? 100% 가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제가 슈린 로버트를 그때 목표가 지금 수익이 90%가 넘는데 이 종목 3,000원 정도가 가면 별을 또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별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전환하고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로봇주들이 같이 간다면 이제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자리에서 3,000원 구간은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슈린 로버트의 방향성을 한번 유심히 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당일 고점을 2,935원에서 찍었네요. 사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자리 18% 급등이긴 한데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바로 별 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빠르게 순환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눌림이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하락하고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9% 상승, LI진엑스원은 더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11%까지 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방산 그리고 로봇이 오후장까지 계속 우리 지수를 받쳐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변할 때 내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딜사이트 S 김재경 마스터 검색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무료 방송이 없으시죠? 네. 오늘은 일단은 저도 빨리 가서 저희 종목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보통 무료 방송은 언제쯤 진행되나요? 무료 방송은 제가 아직 그 시작을 안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네. 네, 원체 또 시간이 좀 없네요. 그래도 지금. 근데 그 외에도 뭐 점상에도 계속 나오시고 딜사이트 저녁 방송 하시잖아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ARS 이렇게 광고 방송 나오는 날은 아침부터 틀 때마다 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네, 광고에서 많이 네, 봤습니다. 틀 때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저녁 방송에도 있으니까 이따 8시에 또 틀면 제가 또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거니까 그때도 추천주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하고 내일장에 대한 새로운 전략 짜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김재경 마스터님 나오는 저녁 방송도 함께 8시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포인트 이야기 다양하게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김재경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